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도 올해도 전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집은 한 해 한 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시점에서 예전에 이제 뭐 분당 신도시가 입주할 때도 그때 뭐 92년도 이때 이제 집값이 확 떨어졌었는데 1년부터인데 그때는 재밌는 게 예. 성남시 전체 집값이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재밌는 건 또 강남 집값도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아, 그 이때. 전에가 그 바로 전에는 강남 집값이 한 38% 40% 올랐거든요. 지수가 그만큼 2배씩 오르고 매년 그랬는데 입주하자마자 마이너스 5로 떨어집니다. 아, 예. 그게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죠. 그게. 그 결국은 우리가 계속 공급 예. 그냥 아예 그냥 뭐 입에 그냥 계속 예. 노래를 부르는데 예. 결국 그게 실제로 이런 효과를 과거에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이 중요하다. 예, 예. 예. 지금 갑자기 여기 보니까 댓글에 꽥 시골 출신이라는 예. 이분 말씀이 30대 청년인데 지금 주변에 들어보면 외곽 가지 마라. 무조건 서울이다. 이런 말이 계속 들린다. 근데 말씀대로라면 좀 지금 사는 게 무리라면 기다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경기도 외곽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저는 외곽은 아니고요. 서울이 아니더라도 예. 기준은 아주 심플합니다. 강남에서 한 40분 정도 걸린다. 강남 기준. 강남에서 출퇴근 40분 정도 할 수 있다면 강남 출퇴근. 예, 기준에 40분이면 괜찮은 거고요. 우리 인구 감소도 오늘 아침에 뭐 신문에 나오고 했으니까 재밌는 거는 도시가 이렇게 막 성장합니다. 대도시가 성장하다가 나중에 이제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조금씩. 서울시 안까지 쪼그라들 거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오산 정도까지가 아파트가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오산, 타고 예. 와보면 이만큼 오산까지 커져 있는데 예. 분명히 쪼그라들어요. 이거는.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입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도심 회귀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 예, 그냥 이제 뭐 명동으로 몇 명 가지만 명동으로 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예. 다시 쪼그라드는 걸 세계 대도시를 비교해 보면 이제 분당 정도까지 쪼그라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20세기 초반부터 해서 확 커졌다가 이게 쪼그라드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로 도시가 이제 팽창이 됐다가 다시 쪼그라들어요. 그 원인은 뭐 결국 여러 가지 있겠죠. 인구 세태도 있고 제일... 산업 구조 변화도 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거의 대도시들이 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줄었는데 이렇게 줄을 때 보면은 우리는 자꾸 도심 얘기하면 명동으로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 한복판 뭐 그게 아니고 광화문 뭐 이런 데 생각하는데 분당 정도까지로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보통. 아. 대강 보면 예, 외국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러면 서울의 어떤 예를 들면 광화문이나 시청을 기준 핵심이 거기가 예. 이제 저 기준점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반경 이제 아마 컴파스를 한 그려서 30-40km 정도까지 예. 그 정도까지 중에 교통이 좋은데 그러니까 한 40분에 요즘은 광화문이 중심이 아니고 강남 기준으로 강남이 왜 그런가 하면은 고용 중심지거든요. 테란로 중심. 예, 네, 거기가 테란로 중심. 고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 출퇴근이 많은 게 그 지역 중심으로 한 40분 거리를 이렇게 그어 보면은 대략 그 사이 거는 괜찮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외곽으로 갔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쑥 줄어들 때 그때는 타격을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무리하게 만약에 빚을 많이 내서 예. 이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자산 가치 쭈그라든가 동시에 그렇죠. 뭐 지금 사실 물론 이제 뭐 금리가 지금 상황은 물론 사상 최저금리지만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상황. 레버리지라는 게 항상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렇죠. 예. 수익 받을 때는 2배지만 까질 때도 2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앞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작년도 시장을 좀 한번 좀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그 원인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전망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저 신 교수님의 전망은 이제 상승 압력과 하방 압력이 같이 존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보합 정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갈 것 같다라는 이제 큰 틀의 말씀이셨는데 일단 지금 올해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뭐 사실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만약에 약보합세라고 보신다면 올해 과연 그러면 그런 어떤 좀 상황별로 아니면 어떤 지역별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한번 좀 해보자면 좀 어떨까요? 좀 일단 지역별로 먼저 보게 되면은 예. 그 대도시는 사실은 언제든지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금 물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이 물리면 지금 우리나라 기록을 보면은 언제든지 사더라도 최고로 물렸을 때가 한 3분의 1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주고 샀다 그러면은 한 6억 7천까지 물리는 겁니다. 3억 정도 빠지는. 예, 그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는 거죠. 대도시다,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도 괜찮은 겁니다. 다만 저점을 좀 더 잡아가지고 하겠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노력은 사실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단지 어떤 대상 단지를 몇 개를 정하시고 계속 그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아, 대상 단지를. 예,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싸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금매 나오거나 이러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도시는 기본적인 그런 방침이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지방 소도시가 또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지방 대도시까지는 그 정도 괜찮고요. 예. 근데 인구 20만 미만의 지방 소도시 예. 이런 경우는 사실 갖고 계시면 계속 집값이 내려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좋아서 오른다는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돈의 힘이죠. 뭐. 돈의 힘이죠. 예, 돈의 힘일 힘인데, 때는 예. 돈도 철저하게 돈 되는 데만 갑니다. 이제 이게 돈 되는 데만 가니까 이제 소외되는 지역들이 생겨나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보다는 거주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해야 된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상품별로 보면은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만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부동산의 한정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토지라든가 그다음 뭐 상가라든가 이쪽도 한번 바람이 불 거예요. 아, 상가하고 오피스텔은 지금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예, 상황이긴 지금 상황이 하지만 좀 안 좋죠. 예, 예.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예. 이 코로나가 어떻게든지 극복되면은 그게 이제 파산한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 한번 받고 그리고 그래도 한번 가격이 또 확 빠졌을 그렇죠. 때 그걸 저점에서 이제 좀 잡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IMF 때나 이때 상가를 보게 되면은 이건 재밌는 게 뭐 100억짜리가 예. 30억이 됩니다. 100억이 약간 집하고는 또 좀 다르네요. 아까 예, 집은 이제 많이 집은 떨어져도 한 3분의 3분의 1만. 빠졌는데 예. 이건 한 3분의 1 토막이 됩니다. 3분의 1 토막이 나네요. IMF 때는 그 정도까지 예, 빠졌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은 돈이 워낙 많이 풀려서 그렇게까지 빠진다라고 보기엔 좀 심한 것 같고 그래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 그 정도까지도 과거에 빠졌으니까 절반이나 한 20, 30% 이상은 빠지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거기도 한번 관심 가질 만해요. 돌아가면서 토지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지방에서도 토지는 큰 수요가 없어도 가격이 이상하게 잘 오릅니다. 그건 이제 개발 호재를 즉각 반영하거든요. 도로 하나 뚫릴지도 모른다 이러면 벌써 움직였어요. 뚫린다가 아니고 뚫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옆에 뭐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예. 거예요. 팥서불인데 그냥 오르네요. 예, 예. 그게 이제 토지 시장은 그런 성격이 있고 탄력성은 제일 높아요 이게. 아. 오를 때도 폭발적으로 오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시장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다. 지역이 있고 그다음 상품을 좀 다르게 예, 하고 상품별로. 관심을 조금 넓혀봐라. 근데 이거 상품을 새로운 상품으로 들어갈 때는요 절대 누구 한 명 말 듣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본인이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시고 그쪽에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시고 동네 공부를 사람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상품은 각 도시마다 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터넷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예. 그런 거 꼭 보시고 그 도시 지역, 기본계. 예, 그 지역이 그 동네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되겠구나를 20년 동안 개발될 걸 정리해놓은 계획이에요. 예, 예. 일반인들도 그냥 클릭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음. 그런 거 한번 꼭 보셔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있죠. 예, 예. 자, 다주택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음. 정말 돈 많은 다주택자 아니면은 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세금이 너무너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30억 갖고 있다 다주택자가 그럼 1년에 1억씩 내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세금 내는 나라 없습니다. 최고가 구간이 종부세가 7.2%거든요. 예, 예. 7.2%면 20년 정도 내면은 국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7.2%니까. 징여가 지금은 이제 뭐 유일한 수단인 것 같긴 한데, 그 어찌됐건 시간이 또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죠. 5월 전에 5월 말까지 해야 네, 되니까. 5월 말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공 받을 수 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특별 공급이요. 특별 공급이나 뭐 또 신혼부부 뭐저 청년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무조건 분양을 누리셔야 돼요. 분양은 그냥 정부에서 보장하는 로또 사업이잖아요. 뭐 정부 제공, 예. 정부 보장 로또. 예, 확률은 좀 적지만은 예. 작게는 매도 크게는 뭐 10억까지도 차익이 생기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청약은 무조건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조금만 외진데라든가 그런 쪽으로 관심 가지시면은 청약은 수도권 약간 멀리 떨어지더라도 아주 멀리는 안 좋지만은 굉장히 좋지 않겠냐. 예. 자 이제 이도 저도 못하는 분들이 이제 무주택자 상당수 남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눈치를 좀 보시는 게 좀 관망을 해라.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아, 좀 시장을 계속 좀 지켜봐라. 거시경제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거의 다 조정 온다고 해요. 예. 그럼 조정이 언젠간 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조정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좀 답답하실 네, 거예요. 아니 네. 야 작년에도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고 사실은. 세계적으로 예. 정책을 너무 잘 펴가지고 거의 뭐 돈을 무한정 풀다 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 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집을 어찌됐건 갈아타셔야 될 수요도 분명히 꽤 있을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내가 한 채는 있지만 아니 예. 지금 너 집도 너무 오래됐고 아니면 뭐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뭐 그렇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집을 옮기셔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또 그렇죠, 그렇죠. 수요주자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게 좋을 거냐? 지금 뭘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뭐 그래도 좀 뭘 기다려야 되는지 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조정받고 갈지 그냥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팔아야겠다 싶으면은 반드시 그 대타용으로 하나씩은 예. 장만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조정받고 갈지 그냥 갈지 아무도 모르고 근데 예. 그 집을 고르는 방식은 아까 전에 하고 똑같이 뭐 대도시라든가 뭐 예, 그렇게 예, 다 예.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음.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한 10% 이상 조정 오기는 쉽진 않아요.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수로 보면 한 5%? 5%도 큰 조정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그거 기다렸다가 보고 이기 쉽진 않거든요. 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지역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좀 모니터링 해 말아라든지 예. 뭐 그럴 만한 지역이 좀 있을까요? 그뭐 다른 지역들은 보면은 물론 강남 가까운 데입니다. 상위 신도시에 뭐 남양주 뭐 저 창릉 뭐 이렇게 뭐 그 저 김포 이런 게 있지만은 예. 그 부천 뭐 인천. 근데 가장 인기 있을 것은 이제 하남이거든요. 그렇죠. 하남은 강남까지 뭐 지하철도 바로 통과되는 가는 거고. 하남 교산 신도시. 예. 그 무조건 대면 로또에 가까운 거고. 예. 과천도 어마어마한 그렇죠, 과천. 예. 뭐가 될 겁니다. 네. 나머지는 저는 뭐 갸뚱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뭐- 신도시는 그냥 그게 공급되면 집값 하락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예. 내가 들어와서 살기는 좀 뭐 그 깔랑깔랑하다. 주변 인근에 이제 뭐 어떤 그렇죠,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예, 쪽에서 그런 실수 쪽만 그야말로 이제 실수요를 가시는 감안한 게 예. 괜찮죠. 그럼 대도시 중에서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대구도 보면은 무슨 뭐 수정구 뭐 부산은 해운대구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아주 센 데는 조정이 한번 들어오면은 한 10%까지 쉽게 들어옵니다. 10%까지는. 예. 그래서 거기는 좀 그렇고 지금 한 1, 2년, 2, 3년 내에 집을 사야 된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북이나 예. 항상 뉴타운 얘기 나오고 뭐 또 철도 나오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예. 지역에다가 좀 하나씩 사서 이제 좀 사시면서 뉴타운 예. 얘기나 이제 전철 개통 호재가 뭐, 좀 뭐 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예. 그런 데 하면은 그게 단기적으로는 얘가 상승률이 더 높을 거예요. 음. 근데 그냥 그렇게 봤을 때는 서울 안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강북 쪽이 오히려 더그 탄력성은 더 좋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이제 상가 쪽을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지금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뭐 해가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막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리면은 굉장한 혼란 예.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 비슷하게 생활숙박시설도 이제 주거로 생활형 숙박시설. 그것도 예. 이제 뭐 주거로 포함시키나 안 시키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시장도 아마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예. 최근에 이상한 시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상한 시장이 뭐냐면 아파트 30평, 20평 죽었다 깨도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젊은이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피스텔인데 아파트 같은 건 없냐를 찾는 거예요. 그 한 동짜리가 아니고 네. 한 5동이 모여서 단지로 돼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한 100세대, 200세대가 몇 개 모여가지고 단지형으로. 타운을 이루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개발한 데도 있고 또 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 생수 같은 것도 한 동짜리가 올라가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 주변에 예. 이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고 좀 그렇지만은 비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비추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지형으로 단지인데 뭐 빡빡한 아파트 단지 소형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이제 그러면 큰 편의시설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3의 주거 이용으로 지금 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꽤 인기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아파트는 너무 지금 이제 뭐 접근 불가능이니까. 예, 상당수는 접근 불가능하고 예. 그렇지만 입지도 괜찮으면서 단지형으로 있고 거기는 수요가 꽤 많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런 쪽도 좀 공급이 좀 앞으로 좀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추가 공급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신도시나 이런 데 좀 큰 필지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택지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예. 분당에 무슨 그러니까 뭐 가란 큰 데들, 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괜찮은데 기존의 구도시에서 뭐 이런 서울- 땅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보통 한두 동짜리를 다 정부에서 염두에 두고 그걸 하는 거라서 나오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입지가 좋으면서
가족이 들어가 살만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꽤 괜찮은 형성할 거로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변창흠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예.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좀 허용을 하겠다. 그 전부터도 사실은 이제 계속 변 장관이 계속 해왔던 얘기를 거죠. 했었고 예. 본인 생각을 얘기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이런 뭐 짱이 좀 예. 작더라도 이렇게 좀 용적률을 좀 더 준다든지 예. 하면은 뭐 두세 개 동 정도는 뭐 그렇죠. 올라갈 수 그렇게 있는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그게 보니까 한 너댓 개, 대여섯 개, 몇 개 한 나오기는 10개 어렵다. 정도 나와야지 그게 타운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동의. 예. 한두 동짜리는 그냥 뭐 어렵다. 보통 그런 거고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 역세권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큰 걱정을 안 하는 게 그 나와봐야 그 뭐 그 수요가 빠른 수요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하는 거고 예. 어차피 전부 다 아파트 아니면 또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같은 오피스텔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님이 댓글 주신 게 있는데 자, 지난해는 이제 뭐 청약 아파트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너무너무 높았다. 예. 근데 올해에는 과연 서울이나 주요 지역 수도권 지역이죠. 예. 저 청약 경쟁률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데 좀 저거는 어떨까요,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올해는 더 세다고 봐야 될까요? 더 큰 기록들이 나올 가능성이 양산이. 크고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정부에서 가구 분화 때문에 집값 올랐다 이런 얘기가 일정 부분 맞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근데 그 뭐 7월 달부터 집값 오르는 거에 대한 변명으로는 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맞는 거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든지 분가를 시켜가지고 예. 청약 통장 만드는 게 운동이에요 최근에. 아 그래요. 예. 인구는 줄고 있는데 청약 통장 최근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사상 최대니까 계속 아니, 계속 사상 최대니까. 인구는 줄기세가 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게 돈 되는 데는 한 200대, 300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경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신혼부부나 뭐 이런 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특별 공급, 그죠? 특별 공급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될 것이고 예. 또 나머지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도 가점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 뭐 여전히 계속 이제 있어야 일반 되겠네요. 분양하고 이제 가점을 해서 하는 그쪽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양도세 중과세 이제 최재현님 같은 경우는 네. 양도세 중과세만 폐지를 팔고 싶은데 지금 예. 팔고 싶다. 근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지금 뭐 팔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실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하게 하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단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올라간다요. 교과세는 단기적으로도 안 떨어질 수도 있다가 최근의 이론이고. 양도세 중과세 예. 하면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도 올랐죠. 예. 그게 이제 공급 동결 효과라고 하는데 물량에서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량이 씨가 말라서 더 올라갔죠. 예.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도 오르고 장기적으로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양도세 중과를 지금 폐지하면 어떻게 될 거냐. 뭐 계량 모형 이렇게 돌린 것들 보면은 대략 한 1, 20% 떨어질 걸로 봐요, 집값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면 지금 양도세를 폐지했다. 예. 막 팔아라. 그럼- 지금 기회를 줄 테니 예. 뭐 예를 들어 자 1년 내 아니면 6개월 내 팔아. 그러면 양도세 빵이 한 예를 10% 들면. 이상 빠지는 걸로 추정이 돼요. 아까 얘기하신 이제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때리지 말고 예. 차라리 그냥 기회를 주고 빨리 팔아라 지금. 그러면- 양세 아예 없다. 예, 그러면 아예 훅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 중과 뭐 일반 그런 이론도 있고 하지만은 이번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변창흠 장관도 예. 뭐 취임한 그렇죠. 일성이 불로소득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아마 힘들지 않겠느냐. 지금 전세난 해결의 단기적 방법이 전세 공급을 늘리고 전세 수요를 줄이면 되거든요. 예. 전세 공급 늘리는 방법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단기적으로 확 돌아갑니다. 전세 공급을 늘리는 게. 예. 월세는 많거든요, 지금. 예. 빈집도 있고. 예. 그래서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 뭐 집주인한테 혜택 줄게. 그럼 막 돌릴 거야. 월세를 전세로 돌렸을 때 예, 혜택을 그렇죠. 주겠다. 예, 한 2년간 앞으로. 앞으로 2년간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니까. 그렇죠. 계속 계약갱신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일시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매물이 사라져 버리니까. 전세 수요를 없애야 되잖아요. 예. 수요를 매매로 돌리면 돼요. 아주 쉬워요. 지금 대출만 해주면 돼요. 대출만 해주면 지금 갭 투자도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그 대신 근데 이제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매로 돌리면 좀 근데 이게 확 가격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근데 너무 높으니까. 지금은 대출만 주면은 사겠다는 사람이 무지 많은 상황이고요. 워낙 이제 이자가 금리가 그렇죠. 싸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 다주택자들한테 예. 한 2년간 양도세 아까 얘기했죠. 없애주면 예. 그럼 물량도 나오고 살 사람도 있고 음. 그럼 10% 이상 조정받고 그럼 정부 목적이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이게 아주 아름다운 정책이거든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서 일정 기간에 그렇죠. 2년 내에 이제 네. 팔면 뭐 양도세를 정상으로 해줄 테니 그렇죠. 팔아라. 네. 그랬을 때 그 매물의 수요는 전세 수요자들이 이제 받아주고. 예, 그렇죠. 무주택자가 받게 그렇죠. 되는 무주택자가 받아주고 그 대신에 이제 좀 촉진할 수 예, 있게. 그렇죠. 예, 아까 얘기하신 이제 대출을 오히려 지금 LTV를 규제할 게 아니라 예. 확 좀 그 사람들한테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는 뭐 전체는 절대 안 풀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도 전세난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양도세를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하는 말이고 이번 정부는 뭐 워낙 확고합니다. 시장이 박살나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안 할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그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은 항상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지금 정부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해서는 아마 아주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올해 예. 뭐라도 좀 달라질 게 있을까요? 정부 정책이. 결국 정책은 또 중요할 텐데. 안 달라질 것 같고요. 저는 제발 가격이 한 두어 달이라도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또 두어 달 또 오르잖아요. 예. 또 오르면 오늘 뭐 주가 오르는 거 보니까 또 오른 것 같은데 또 오르면 또 이상한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 시장이 반응하고 꼬일 테고 그리고 지금 뭐 장관 바뀌었다 해가지고 뭐 바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한 6, 7월,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후에 만 여름 이후쯤 레임덕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어떤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도 좀 살려주는 쪽으로 뭐 저 정책 기조 바꾸는 건 난 기대도 안 합니다, 저는.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하면 마지막까지 좀 괜찮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정부가 자꾸 뭘 할 때마다 이게 자꾸 집값이 막 오히려 뛰니까. 오르니까. 예, 예. 그러니까 또 걱정인 거예요. 또 뭘 하겠다고 자꾸 하면은 또 오르.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마지막 멘트 한번 네. 있으시면. 올해는 선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맨 처음 모두의 상승 압력, 하방 압력 둘 다 얘기했잖아요. 아주 이제 눈치 보기 비슷한 게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 방향으로 정해지면은 상승 쪽으로 계속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하방 쪽으로는 만약에 가게 된다면 크게 열릴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뭐 보합 이렇게 다 표현 시장에서 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주 비관적인 사람도 보합이라 생각하지만은 네. 하방이 한번 열리면은 크게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마음가짐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그 땅짓고 신년 특집으로 보내드린 이제 라이브 슈퍼위크 첫 번째 시간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시고 첫 시간을 좀 진행을 이렇게 했고요. 토크쇼 지켜봐 주신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